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고려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나라로 넘어가야죠. 바로 어느 시대가 되는 조선의 건국과 발전, 조선의 첫 시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에서 어떤 게 발전했는지, 조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여러분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제일 먼저 보는 건 무엇부터 보느냐? 고려 말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자, 고려 말의 상황을 본다면 조선 건국을 위한 준비 과정이 벌어지는 시기인데, 당시 자, 이 고려 말에 새롭게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떴던 게 바로 누가 있습니까? 신진 사대부가 뜨게 돼요. 자, 신진 사대부가 뜨게 되는데 이 신진 사대부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뭐 온건파 신진 사대부.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고려를 좋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개혁을 해서 좋은 나라, 좋은 고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물이에요.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로는 누가 있었느냐? 이색과 그 다음이 정몽주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에 비해서 고려는 이미 썩었다. 썩은 나무에다가, 죽어버린 나무에다가 물 주고 비료 줘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는 아예 고려라는 나라를 뽑아버리고 새 나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온건파가 아니라 급진파. 자, 급진파라고도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혁명파라고도 부릅니다. 혁명파 신진 사대부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거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었냐? 정도전, 조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정도전과 조준은 이름만 들어도 사고 칠 사람이에요. 왜? 이름이 도전, 조준, 합치면 정조준.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누구하고 손을 잡겠느냐? 신흥 무인 세력 중에 하나였던 바로 이성계랑 손을 잡게 돼요. 이성계랑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성계가 결과적으로 권력을 잡게 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명나라가 고려에 압력을 가해옵니다. 바로 쌍성 총간부 지역은 원래 원나라 땅이었다. 그런데 그 원나라 땅을 공민한테 우리가 뺏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 원나라가 멸망하고 우리 명나라가 들어섰으니 명나라가 가지겠다 해갖고 거기다 천령위를 설치해요. 이거에 반발해 갖고 당시 집권자였던 최영이 누구 밟아라, 명나라랑 싸우러 가자, 요동정벌 가자라고 했는데 이성계와 급진 개혁파 신진사대부 또는 혁명파는 반대였죠. 결국 이성계가 가다가 군대를 돌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위화도 유턴, 자,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되죠.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 일파가 결국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땅을 이제 누구한테? 자기를 따르는 신진사대부한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토지제도를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과전법 개혁이 돼요. 과전법 개혁이 되고 그리고 결국 이성계가 새 나라를 만들게 되죠. 그 새 나라가 바로 조선이 됩니다. 조선을 건국한 게 바로 태조 이성계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다.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바로 뭐가 있느냐? 이 조선 초기에 나오는 임금들, 어떤 임금들이 무엇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은 뭐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태조 이성계예요. 태조는 무엇을 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양은 이 이성계의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바로 누구의 땅이면 왕씨 집안의 땅이에요. 그 개성은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수도를 찾아가자 해갖고 찾아간 것이 한양천도가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성계로는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느냐? 당시 개성에서 민심이 너무 안 좋았어. 어떻게 민심이 안 좋았느냐? 이성계가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최영을 죽일 때였습니다. 최영을 죽일 때. 최영을 딱 죽였는데 이 최영이 마지막 유언을 남겼죠. 마지막 유언이 뭔가라고 물어보면 희한한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황금보기를 도의가 그게 마지막 유언하고 맞습니까? 이런 유언을 남겼다라고 그래요. 최영이 뭐라고 남겼냐면 내 살아생전 조금이라도 사리사욕을 챙겼더라면 내 무덤에 풀이 날 것이요.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사리사욕 없이 살았다면 내 무덤에 풀이 안 날 것이다. 했는데 진짜로 붉은 무덤, 풀이 안 나는 무덤이 됐다라고 그래요. 그거 사실이냐고. 지금 경기도의 파주 쪽으로 가다 보면 최영 장군 묘가 있습니다. 있어요. 정말요? 있습니다. 가보면 풀이 없냐고, 났어요.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1970년대까지는 풀이 없었는데, 70년대 이후로 풀이 좀 났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막판에 조금 욕심이 있으셨나 봐요. 자, 그런데 그게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풀이 안 나서 무서웠던 게 아니라
그날 고려 사람들이 보여준 민심입니다. 어떤 민심을 보여줬냐? 그날 이 개성 사람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 소복을 입고 통곡을 했다라고 그래요. 고려의 충신이 죽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성계 좀 무서운 겁니다. 야, 이 개성 사람들은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그 개성에 가면 개성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먹어봤는지 모르겠어. 혹시 들어봤습니까? 만두라고? 드셔보셨다고요? 그럼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만두는 다 먹어봤죠. 만두에 고기를 넣으면 고기만두가 되고 그 다음에 김치를 넣으면 김치만두가 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거 정도는 다들 알죠? 자, 그런데 그 만두에 있는 고기를 만두소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만두소라고 부르는데 이 만두가 원래 개성에 물론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거긴 하지만 개성의 대표 음식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만두에 있는 고기소를 개성에서 뭐라고 하면 성게육이라고 불러요. 성게고기라고요. 성게고기라고. 그러니까 그 고기 어떻게 다져서 막 두들기면서 이 성게 새끼 죽어라 이러고 있는 거지. 무섭지.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새로운 수도를 찾아야 했어요. 그래갖고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태조 이성계가 가장 아꼈던 사람은 정도전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정도전은 특이하게도 왕 중심의 나라를 선택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 재상 중심의 정치를 원했던 거예요. 재상 중심의 정치. 왕은 어차피 왕의 아들이 왕을 이어받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을 우리가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잘못을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왕한테 모든 것들을 잘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어렵다. 왜? 자기가 뽑혀서 된 게 아니라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은 왕이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왕, 그냥 자동으로 이어지는 왕은 그냥 하게는 냅두는데 왕권이 강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언제든지 체인지할 수 있는,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재상들이 중심이 돼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고 또 하나는 바로 뭐가 되냐? 조선. 경국전이란 법전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상 조선의 첫 번째 법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도 돼요. 자, 이러면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하려고 했지만 여기에 완전 반발한 인물이 있죠. 그게 바로 누가 되냐? 태종 이방원이 됩니다. 태종은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갖고 누구를 죽여버리느냐? 여러분들 정도전을 죽여버립니다. 정도전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나? 왕권을 강화하는 정치를 하려고 들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재상 중심의 조선이 아니다. 바로 조선이란 나라는 우리 이씨 집안의 나라다. 왕 중심의 나라다.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이 바로 태종이에요. 그래서 태종의 첫 번째 했던 건 바로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육조 직계제라는 거랍니다. 도대체 육조 직계제라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니에요? 왕이 있습니다. 밑에다 잠깐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의정부가 있어요. 원래는 의정부가 있어요. 그리고 육조가 있습니다. 그 밑에 육조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하게 되고 원래는 의정부에 누가 있느냐? 삼정승, 의정부 삼정승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재상이라고 그래요. 원래 정치는 왕은 누구한테? 의정부한테 명령을 하고 의정부가 그걸 받아서 육조에다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육조에서 보고는 의정부한테 하고 그 다음에 의정부에서 다시 왕한테 올리는 게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태종은 무엇을 하느냐? 간단하게 갑니다. 무엇을 하는 왕이 직접 의정부는 재상이고 행정실무를 옮기는 건 육조니까 뭐 재상을 못하러 거쳐? 그냥 이렇게 가자. 육조한테 직접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고 육조는 이제 누구한테 보고를 누구한테 왕한테 직접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의정부는 중간에 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의정부는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의정부는 완전히 그냥 자, 국가 원조도 그냥 예우하는 차원에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의정부의 권한은 약화되고 왕권은 강화됩니다. 바로 이 태종 이방원이 항상 노리는 게 왕권 강화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느냐? 사병을 혁파합니다. 사병을 혁파한다라니 이게 도대체 또 무슨 얘기냐? 다른 거 아니에요. 조선은 건국된 지 얼마 안 된 나라서 공신들이 있고 이 공신들이 어마어마한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이 공신들의 사병들이 왕의 편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 하지만 만약에 반대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게 되죠. 이 사병을 없애서 완전히
그 사병을 없애야지만이 감히 개기지 못한다.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 태종이 노렸던 것은 바로 무엇을 강화하느냐?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왕권 강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몇 가지를 더 하게 돼요. 무엇을 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태종이 했던 것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호패법이라는 거라고 합니다. 호패법. 호패. 지금으로 치면 우리의 민증입니다. 민증을 하는데 이걸 나눠주는 이유. 지금으로 치면 우리의 주민등록증인데 그거 왜 나눠줍니까? 그거요. 사람들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디 사는지 정확하게 밝혀갖고 세금 걷어가기 위해서요. 이런 걸 하게 되면 세금도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신문고도 만들게 됩니다. 신문고. 신문고도 만들어요. 신문고도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와갖고 두들겨라 했는데 솔직히 함부로 두들길 수는 없어요. 왜? 이걸 두들겨갖고 자기가 억울한 걸 밝혀내지 못하면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는 양전사업이라는 것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한 임금이 바로 태종이 됩니다. 태종 이방원이 되죠. 자, 그리고 태종의 뒤를 이었던 건 바로 세종대왕이 돼요.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누구든지 다 아는 얘기,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바로 무엇을 하느냐? 육조 직계제가 아니라 의정부 서사제라는 거래요. 의정부 서사제라는 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거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제 왕은 누구한테 명령을 하겠다? 의정부한테 명령을 하겠다. 그러면 의정부가 심의하고 이거 괜찮은데? 그럼 육조 해와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육조도 이 일을 했으면 왕한테 직접 보고하지 말고 누구한테 보고해라? 의정부한테 보고해라. 의정부에서 딱 해보고서 이거 괜찮게 됐네. 그러면 왕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대로 안 됐으면 다시 해와 이렇게 의정부가 결정을 한다. 그렇다면 이제 권력의 핵심에는 누구를 두는 거? 의정부를 두는 거죠. 권력의 핵심에 의정부를 두는 겁니다. 왕이 자신의 권한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의정부한테 권한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특히 이런 의정부 서사제를 하면서 누구는 여러분들 세종대왕은요 정말 명재상들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황희정승이라고 황희정승이란 명재상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집현전을 설치합니다. 자, 집현전이라는 건 바로 뭐가 되느냐? 집현전은 이거 한글 만든 기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현전이 하는 권한이 있어요. 바로 무엇을 하면 경연이라는 거예요. 경연. 자, 경연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경연은 좀 밑에다 씁시다. 지금 옆으로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여러분들. 자, 집현전에서 하는 게 바로 경연이라는 건데 이 경연이라는 건 왕과 신하가 모여서 유교 윤리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예요. 왕과 신하가 모여서 유교 윤리에 대해서 토론하는 자리라 토론 자리이기 때문에 계급장 띄워놓고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가능하다. 그렇다면 세종은 신하의 말을 받아들이겠다? 안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겠다가 되겠죠. 그래갖고 세종은 무엇을 하느냐? 이 사람은 왕권 강화가 아니라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강조한 분이에요.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강조한 분. 자기 아버지였던 이 태종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한글 창제 써줘야 돼요. 한글 창제 써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종을 딱 보면서 생각하는 게 그래도 조금 문약한 이분 여러분들 영토 확장도 합니다. 나중에 대외관계에서 얘기할 건데 사곤육진이라고 그래갖고 우리나라 북쪽 영토를 다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원래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국경선이 지금 북한 지역도 포함해서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에는 북한 지역도 들어갑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이에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 지금 현재 국경선을 확정시켜준 분은 바로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이 이걸 했다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들 세종이 죽고 나서 문종이 왕이 되지만 불과 2년 만에 죽었고요. 그 다음에 아들 단종한테 물려줬지만 결국 세조한테 밀려나게 되죠. 삼촌한테. 그 세조가 왕이 됩니다. 이 세조는요 누구랑 진짜 똑같았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기의 할아버지 태종과 똑같았어요. 태종과 똑같았다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한 거는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첫 번째 한 것이 육조직계제예요.
육조 직계제 했다. 그럼 왕권 강화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집현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했고 집현전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집현전을 없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특히 집현전 학사들이 세조한테 개긴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종 복위운동이라고 해갖고 쫓겨나 있는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자 해갖고 성삼문 이런 인물들 하위지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사육신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자, 사육신들이 바로 이 세조를 제거하려다가 결국 걸려서 사형당하게 되죠. 죽은 6명의 충신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조는 이런 집현전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집현전 없애버립니다. 써놓고 여러분들 하자. 집현전 이걸 폐지해버려요. 집현전을 폐지하게 되면서 한마디 한 거죠. 뭐라고? 신하란 놈들이 무슨 왕하고 토론을 하느냐. 신하란 놈들은 왕이 명령을 하면 시행에 옮기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무엇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갔다? 왕권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야 될 임금은 바로 누가 되냐? 성종이 됩니다. 성종은 뭐가 됐냐? 고려든 조선이든 마찬가지예요. 자, 이룰성자가 들어가는 성종은요. 그 나라의 문물 제도를 완성한 임금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뭐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냐? 다른 거 아닙니다. 조선의 기본 법전이 완성이 돼요. 어느 법전이 완성이 되냐? 경국대전이 완성이 됩니다. 경국대전이 완성이 됐는데 이 경국대전은 조선의 기본 헌법이 되는 것이고 기본 법전이 되는 것이고 솔직히 말하면 경국대전의 편찬을 처음 시작한 것은 세조 때부터 처음 시작이 돼요. 이 성종의 할아버지였던 세조 때부터 처음 시작해갖고 완성된 게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성종은요, 이 집현전이 너무 갖고 싶어. 그러고 보면 집현전이 너무 갖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없앤 집현전을 그대로 갖는 건 어려웠죠. 그래서 이름을 바꿉니다. 무엇으로? 홍문관이라고 이름을 바꿔요. 잠깐만, 홍문관, 집현전 이름이 너무 다른데? 아니요, 거의 똑같은 이름이에요. 집현전이란 이름은요, 집, 모을 집자, 현자는 현명할 현자예요. 어질 현자예요. 현명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관청이란 뜻이 집현전이에요. 그에 비해서 홍문관은, 홍자는 붉은 홍자 아니에요? 빨간색 홍자? 빨간 항문, 혹시 빨갱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이 홍자는 붉은 홍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넓은 홍자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단군의 정신, 홍익인간 무슨 뜻입니까? 널리 인간을 빨갛게 한다는 뜻이에요. 아니죠. 당연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자, 넓은 홍자. 홍익인간이 널리 이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홍익이. 그래갖고 널리 학문을 장려하는 기관. 집현전하고 뜻이 똑같죠. 그리고서 집현전이 했던 경연의 권리, 왕과 유교일에 대해서 토론하는 권리를 이 홍문관 관리들한테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종은 누구랑 정말 비슷하다. 바로 세종과 정말 비슷하대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태종의 업적과 비슷한 건 세조, 그 다음에 세종의 업적과 비슷한 건 성종, 그 다음에 육조 직계제와 의정부 서사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이게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지 문제부터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다음은 조선 초기에 정치 운영체제를 나타낸 것이다. 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간은 가만히 보니까 왕이 있고요. 의정부가 있고요. 의정부에 정승들이 있고 육조 판서들이 있는데 왕은 의정부한테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육조 판서들한테 바로 명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육조 판서가 보고를 누구한테? 왕한테 바로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간은 보나마나 무엇이 됩니까? 육조 직계제가 되는 거예요. 자, 육조 직계제가 된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간은 육조의 행정 업무를 의정부가 심의한다? 의정부가 심의할 리가 없죠. 의정부는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요. 이건 의정부 서사제가 돼야 되죠. 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지향한 것이다. 여러분들 재상 중심의 정치라면 정도전이 한 건데 이건 재상이 그냥 놀고 있는 거죠. 아닙니다. 자, 그에 비해서 나는 왕은 누구한테? 의정부한테. 자, 재가로에서 내리고 의정부는 다시 육조한테 명령을 하고 보고는 의정부한테 하고 그 다음에 왕한테 건의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권력의 핵심에 무엇을 둔다? 의정부를 둔다. 그래갖고 나는요, 무엇이 되겠습니까? 의정부 서사제가 됩니다. 자, 의정부 서사제가 된다면 여러분들 갑시다. 태종과 세조 때, 여러분들 태종과 세조 때 실시한 것은 육조직계제가 돼야 되겠죠. 가가 돼야 됩니다.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한다. 세종 때 딱 맞죠. 그 다음이 나는 가보다 국왕의 국정장악력이 강하였다. 나는 가보다
자, 나는, 자, 가보다, 이 둘 중에서 국왕의 국정장령 왕권이 어느 쪽이 더 강하냐? 이쪽이 더 강한 거죠. 가가 더 강하죠. 그래서 이것도 안 맞죠. 정답이 되는 건 4번이 답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 다음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 정책을 실시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해갖고 나왔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호패법을 처음 실시한 거. 호패법 실시 누굽니까? 자, 태종이에요. 그 다음에 집현전을 폐지했다. 이건 누가 되겠어요? 세조가 되는 거죠. 사군 육진을 개척했다. 누가 되겠습니까? 세종대왕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국대전을 다 완성해갖고 반포했다. 누가 되겠습니까? 성종이 되겠죠. 그렇다면 제일 먼저는 기역, 그 다음이 세종, 기역, 디귿. 여기 기역, 디귿이란 벌써 답이 나왔죠. 니은, 리을. 정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조선의 건국과 여러분들 조선 초기의 국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살펴봤습니다.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왕들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